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도 1.9%대. 자, 일단은 뭐 한 가지만 악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간 상태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기술주들의 폭락이 이끄는 투자자들의 심리 불안,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에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기타 전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이에 다른 기업들에게 따라잡힐 것이다 라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자, 배터리데이와 테슬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되죠. 이제 10억 원에서 그 3억 원으로 낮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연말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요건 강화, 거기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연말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매물만 무려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 강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또 이 매물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매수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 둘 다 이렇게 폭락을 보이게 되면 시장 전반에 걸친 부담감이 커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주의 급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고평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슈잖아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재확산 우려감, 그 다음에 핵심 기술 기업들의 주가 하락, 이 부분. 일단 우리가 기대고 있었던 부분들은 기술주의 반등 여부였는데 이걸 그냥 바로 하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특히나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지표라든지 또는 이벤트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더 커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데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 기술주의 하락을 먼저 좀 볼게요. 테슬라의 주가가 일단은 마이너스 10% 넘게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배터리 데이라는 것을 열어서 뭔가 기업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라 이렇게 미국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테슬라에게는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페이스북하고 구글과 같은 핵심 인터넷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소식도 전달이 됐죠. 미국 법무부는 이들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었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일단은 의회에다 제출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책 특권이었냐면 이 사이트 기업, 즉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이런 쪽에 사용자가 부정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불법을 저질러도 해당 기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회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성투사 똥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부정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사용자가 적은 건데 내가 어떡하느냐? 인터넷 회사들은 관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투사 똥개라고 적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 이런 책임을 기업들에게 묻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열에 대한 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뭐 이게 중국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통과되기는 어렵다. 즉, 이 법안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부분일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뭐 검색, 필터링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사용자들을 차단시키는 것도 이제 사용자를 이탈시키는 하나의 내용이 좀 될 테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을 본다라면 검열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필터링을 강화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일단은 기술주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갖다가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진행되는 봉쇄 강화 조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봉쇄가 강화되고 있다. 지금 2차 확산을 한 번씩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2차 확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확산,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2차 확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은 영국과는 다르게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봉쇄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정말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미국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한 가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백신과 관련한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존슨앤존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백신도 임상 3상에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그냥 잠재우기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 안 그래도 주가가 높은 시점에서 계속 기술주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에이 갖다 던지자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틱톡의 매각을 둘러싸고 굉장히 좀 첨예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신규 부양책도 연준 파월 의장이 좀 해줘 라고 했지만 됐어 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경제지표 역시도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어도 전월치보다는 좋게 나와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한데 일단 안 좋은 거죠.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경제지표나 기술주의 움직임이나 또는 여러가지 재료들이나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우 답답해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그대로 변동성을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투매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경우도 더 확장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바닥을 모색하는 경우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즉 급하게 많이 내릴수록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부분이 지지선 근처에서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더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받는 영향은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락 출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오는 상승 반전 자체가 조금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데 뭔가 조금 다른데 더 강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더 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하지 못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가 어디선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확 쏟아지는 모습을 좀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 자리를 이제 그 뭔가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급락 이후에 양봉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명절 앞두고서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반등은 나오는 거니까 저점 확보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 가지고 있다가 지지선 근처까지 들어온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등이 나오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번 변동성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을 좀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될 거고요.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맞을 거예요. 같이 맞겠지만 이 낙폭 자체를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종목들도 밑에까지 내려와서 지지선을 터치하고 올라간다면 매수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이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도 그냥 매수가 괜찮습니다. 다만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가지 말고 그런 포인트에서는 일단은 다른 쪽으로 뭔가 선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고점에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관심을 갖는 거 그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배터리데이, 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터리데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다. 일단은 뭐 장중 내내 10%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일단 마감은 10% 넘게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던 하나의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데이의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인상적이면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내용이 없고 오히려 더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300 초반까지 하향을 시켜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400 이상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목표 주가가 이 정도 $30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었겠죠. 네. 자, 일단은 뭐 한 번 더 보게 되면 당초 이제 배터리데이는 뭔가 이제 그 기대치를 좀 모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였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이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데이에서 자체 개발 계획을 세워놨었던 그 원통형 배터리셀 새로운 거죠. 이것을 소개하면서 용량과 출력이 각각 5배에서 6배 이상 높아지고 주행거리는 16%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장착한 새로운 자동차, 즉 신제품의 가격을 25,000달러 25,000달러면은 약 3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대중적인 멋진 자동차죠. 자, 이게 나오기만 하면 정말 대박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뭔가 분위기를 조성시켜 놨는데 배터리데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이 전략이 될 수 있는 이 핵심 자동차의 그 양산 시기를 약 3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약 3년이라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양산까지는 아주 멀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은 있으나 그것을 당장 만들지 못한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신제품, 이 새로 이제 자체 개발 계획을 세운 이 좋은 이 멋진 이 새로운 배터리,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안 해버렸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됐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냈던 것처럼 당장은 못 만든다.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생각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양산식이 10년 후에 나옵니다. 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부상시킬 수 있는 뭔가 제트 엔진을 내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당장 못 만듭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게 뭔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3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멍청하게 있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서 나온 자동차를 보게 되면 이게 그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차보다 더 싼 가격에 더 빠른 시기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 선두주자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지만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면 뒤처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우리가 너무 꿈만 꿨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를 305달러로 제시했다. 네. 와, 이 정도면은 지금 주가보다도 상당히 많은 약 80달러 가까이 폭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 테슬라의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에 이제 베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기존에 양산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입장에서는 뭐 나쁜 것은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실망감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를 납품하고 판매하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 대회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못 만들어. 테슬라가요. 우리가 지금 못 만들어. 조금 이따 해야 돼. 대량 생산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를 더 사야 돼.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보다 기존의 자동차들이 당장은 더 크게 양산을 시켜줄 거야. 이 부분들을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납품에 대한 즉 수주 물량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나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만 다른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다른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일단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뭐 좀 충격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네,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요것도 진짜 문제 많죠. 이제 연말 가까우면서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내용인데, 12월 28일 기준으로 이제 대주주의 기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팔아야겠다. 네, 그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연말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예고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이 되어버린다라면 이게 상당한 파장을 좀 일으킬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에 매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3억 원으로 낮춰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에서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매도를 좀 많이 때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1억 원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잘 올라서 한 200% 올라갔어. 그럼 3억 원의 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매도가 훅 떨어질 것이다 라고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내용은 매도를 크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매물이, 즉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법이 개정될 만한 그런 어떤 요지는 안 보이고, 이게 그냥 적용이 되면 매도가 계속 나올 것이다. 야, 이거 굉장히 좀, 큰,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커질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예수금이죠. 이 주식
개인 예수금 같은 경우가 이미 57조 원대를 넘어서서 60조 가까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57조 원이나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 중인 자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일 텐데 거기에 따른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 일단은 좀 안고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3조 원이 그냥 나 혼자뿐만이 아닙니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나 더하기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그 다음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손자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보유한 물량을 합계칩니다. 합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요, 내가 5천만원 갖고 있고요, 배우자가 5천만원, 우리 외할아버지가 5천만원, 할아버지가 뭐 5천만원,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각 5천만원, 또 아들이 5천만원, 이렇게 갖고 있으면 3억원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가족 다 합쳐가지고 3억원이니까 사실 규모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도 하고 배우자도 하고 또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같은 종목 겹치면은 일단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낸다.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22에서 33%. 즉 내가 1억 원을 벌게 되면 2,2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거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뭐 도둑놈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될 만큼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뭐 말이 되느냐, 지금 집값도 3억 원이 넘는데 이거 뭐 주식 3억 원 보유하는 게 뭔 일이겠느냐,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동안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느슨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법이 바뀔 확률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연말로 갈수록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조금 많이 보유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당 3억 원 아래쪽으로, 온 가족 다 합쳐서요, 3억 원 아래쪽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게 웃기는 게요,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걸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부라도 조장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글쎄요, 지금 일단 뭐 가정부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은 이거는 시장 자체가 좀 패닉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오늘 조금 많이 나와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약간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무겁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반등만 좀 빠르게 나타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등이 빨리 나타나는 그 포지션을 조금 잘 잡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중 시황이나 이런 것들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나스닥 급락, 기술주 불안,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좋은 재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체가 부담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낮춰진다, 배터리에 대해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LG화학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연말에 매물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죠. 네,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이 하락하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락할 때 상승할 거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네, 모순이 되는 거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맞서서 맞는 대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땐 저렇게, 이렇게 했을 땐 저렇게, 이런 식의 대응 전략들을 다채롭게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보고 대응 전략들 잘 짜드릴 테니까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투자 시험과 함께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오후에 1시 30분부터 무료 방송이 또 시작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오시면 네, 또 장중에 이야기들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무사히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